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용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클로징의 마술사가 되자, 어떻게 해야 클로징 마술사가 될 수 있는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는 이게 흥미나 재미를 유발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일즈, 스킬업을 원하시는 세일즈로서 자기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 소위 말하면 하이퍼포머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 교육 강좌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딱딱하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보면 일단은 업종으로는 보험업도 있고 자동차, 화장품, 네트워크, 제약영업 등등등 대한민국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세일즈맨들이 들으실 것이고, 이제 영업 시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영업을 오래 하신 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들린 이 내용이 사실은 그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한 줄로 표현했지만 이게 여러분들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럴듯한데 막상 실전에서 적용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간과 그 경험을 누적시켜야지만이 실제로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요, 내가 특별하게 약한 부분,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 들으셔야 돼요. 계속.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실전 영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상황에서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정사용 강사에게 했던 그 부분이었구나. 이거였구나. 고객하고 겪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딱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레벨업이 탁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해드리는 강의를요, 굉장히 숙지하셔야 돼요. 완전히 내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해가 안 되신다고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게 되면,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강의, 이 부분에선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강의를 듣고서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이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강의는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하나의 흐름을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끝까지 다 들으시게 되면 처음에 이해 안 됐던 게 결국 다시 또 연결돼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로징을 이해하니까 니즈 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반대로 또 니즈 환기 이렇게 하니까 클로징이 이렇게 연동되는구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일즈 플러스 7단계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게 서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의 큰 강의이기 때문에, 하나의 큰 물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청취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지난번 강의 다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징 잘하는 영업 고수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본인 스스로부터 클로징해라. 자기 확신에 가득 차야지만이 고객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제안을 할 수 있고 클로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클로징이 잘 되는 고객을 찾아라. 위치 선정, 상황 선정, 타이밍 선정. 그죠? 내가 골을 잘 넣으려면 위치가 더 중요하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클로징 잘 되는 고객을 선별할 것. 두 번째, 클로징 잘 되는 타이밍을 잡을 것. 클로징 잘 되는 상황을 만들 것. 그렇게 제가 드렸죠. 세 번째, 고객이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게 해라. 포커싱, 단순화. 여러분들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고객은 더 복잡해지죠. 구매하는 사람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단순화시켜야 되고 고객들이 빨리 결정을 낼 수 있게끔 그러한 제안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심화해서 오늘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내용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텍스트 내용은, 그죠? 이쪽이구나. 그런데 요 내용은 별로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안서는 반대나 반대. 제안서는 단순하게, 그죠? 제안서는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특히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 요즘에 가입석에서 한번 상품 가입석에서 출력하면 몇 장 정도 나옵니까? 3, 40장 나오죠. 그죠? 물론 단순한 상품, 은행금리 연동형 같은 경우는 짧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변액보험인 경우, 보장성 보험인 경우, 또는 또 법인계약이나 복잡한 계약이면 계약일수록 막 나오죠. 잡지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사인할 곳도 열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2년도에, 제가 2003년도, 2년도에 보험 영업할 때는 그땐 가입설계서 5장, 6장밖에 안 됐어요. 비교계약 안내도 없었고, 변액보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처형서도 수기처형서 그냥 북 찢어갖고 하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러갔고 상품도 복잡해지고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고 다양한 보험회사가 나오면서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또 불안전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콜도 강화됐고 여러가지 요소에서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것은 보험뿐만 아니라 제약도 다 그래요. 화장품도 그랬고, 여러분 예전에 자동차 영업 화장품도 찌라시 한 장으로 세일즈하듯이, 그때는 찌라시 한 장으로 세일즈했습니다. 옛날 얘기, 십몇 년 전.
지금은 상품도 다양해지고 고객도 복잡해졌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준 자료, 이 자료. 그걸 가지고 그대로 고객한테 제안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제안할수록 고객들은 생각하기가 좋아지죠. 고민하기가 좋아지죠. 당연히 클로징 파워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제안서는 3장 이내로 압축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출력한 내용이 많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그 다음에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어필해야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부분, 그 다음에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3장으로 압축하셔서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이 여러분 프로 영업인이에요. 프로 영업인. 회사에서 준 자료, 회사에서 준 자료일 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장하고 싶은 것을 서론, 본론, 결론 3가지 요소 스토리텔링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왜 필요한가, 그 다음 왜 이것인가, 그 다음 왜 지금인가, 이 3가지 요소 함축되어 있어갖고 딱 3장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셔야 돼요. 한 장으로 하세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영업인은 고객이 쉽게 결정 내릴 수 있게끔 따로 자기의 영업 철학에 담겨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필수 과정입니다. 하소일수록 회사 자료만 써요. 그러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주장하고 싶은 것들, 고객들이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딱 3장으로 압축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이 포커싱 되고, 또 고객은 이 사람은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다른 영업인들과 비교했을 때 확 자기 자신이 도드라지는 거란 말이죠. 돋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안서는 무조건 단순하게 만드시는,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4-4장 정도로 압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왜 필요한가, 왜 이 상품, 왜 이것인가, 그 다음에 왜 지금인가, 이 3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제안서를 단순하게. 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주요 기능, 그 다음에 월납 보험료랄지 그 보험료, 경쟁사 대비해서 왜 이 상품이 좋은지 특장점, 그 다음 마지막에는 해약하급표나 이런 것들, 꼭 고객이 알아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꼭 고객 클로징을 유도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것이죠. 제안서는 단순하게, 그 다음 클로징 파워는 긍정적 절박함을 꾸준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지난달에도 마감 실적, 마감하셨죠? 마감 때 얼마나 실적이 없으면 갑갑해요. 절박해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감 때만 절박해지시는 분들은 항상 마감 때만 일을 하게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은 대개 의식주 영업을 해요. 다시 말해 생계형 영업인이 돼. 네, 배고플 때만 일을 하니까요. 절대 하이퍼포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감 때 질 빼놓으면 월초가 되면 논단 말이죠. 그 월초가 되면 노는데 재미있게도 여러분, 이 세일즈 있잖아요. 세일즈는 재밌는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마감 들어오죠.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이 월초에 이게 정신 빠져서 그런 거예요. 월초에. 프로 영업인은 월초가 제일 바빠요. 월초가. 그리고 마감 때 오히려 널널해집니다. 왜? 할 사람 다 정리하고 마감 때 되면 오히려 다음 달 할 사람들을 딱 세팅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아마추어는 마감 때만 바빠요. 프로는 월초부터 바빠요. 특징이. 다시 말하면 이 능동적 절박함이라는 것은 배고플 때 하는 영업이 아니라 늘 굶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야, 영업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데 더 바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 그런 분들이 하이퍼포머란 말이죠. 늘 헝그리한 거예요. 남들 생각에 저 정도 실적이면 놀러 다닐 거 천만의 말씀. 여러분, 놀러 다니는 것보다 사실은 일이 더 재밌습니다. 일에 미치면 일이 제일 재밌어요. 왜? 매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100만원 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200만원 버는 분이라면 과연 놀까요? 놀까? 일합니다. 일해도 성과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놀러 다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즐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 즐길 수 있다면 일처럼 재밌는 건 없어요. 일하면서 성과가 팍팍 나오고, 일함으로 통해서 조직에서 인정받고, 내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고객들한테 인정받고, 이거 최고의 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일하는 순간이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놀러 다녀야 돼요. 그걸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성취를 얻고 자존감을 얻고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은 일류수 모든 걸 끝내버려요. 그런 분들은 일하는 기계가 돼요. 진짜 일하는 기계가 돼요. 일이 재미있으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만약 100만원씩 번다면 일하겠어요? 놀러 가겠어요? 일해요 그냥. 왜? 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바로 능동적 절박함이란 말이죠. 하이퍼포머들은요 이거예요 이거. 늘 배고파요 늘. 그러니까 주말도 반납해서 일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남들은 휴가 가고, 쉬려고 할 때 일하고, 비가 오가 눈이 와도 일한단 말이죠. 이 능동적 절박함.
그러면 아닌 분들은 뭐예요? 수동적 절박함. 마감 때만 갈급하고, 배고플 때만 갈급하고, 좀만 일 돼갖고 성과 나오면 또 쉬기 시작하고, 맨날 실적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제 높낮이, 업다운이 생기는 거, 업다운이. 그죠? 그러니까 죽겠는 거야, 항상. 뭔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힘들고. 그 여러분들께서 하이퍼포머가 되고 싶으면요, 능동적 절박함을 꾸준하게 유지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직에 속해갖고 멘토를한테 배워야 되고 잘하는 사람한테 롤모델을 삼아갖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클로징 파워는 능동적 절박함을 꾸준히 유지할 때 굉장히 강력해져요. 예. 마감 때문에 발생하는 수동적 절박함은 여러분들을 곤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특징이. 왜? 배고플 때만 이런 습관 들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거절은 고객의 본심입니다. 그죠? 여러분, 칭찬은 립 서비스를 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칭찬은 막 우리가 막 난리잖아요. 어우, 누구님 너무 멋지세요.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멋지십니다.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 칭찬은요, 본심이라기보다는 립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고객도 세일즈맨한테 립 서비스 합니다. 아, 누구씨만 보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나 정작 구매 단계에 가게 되면 본심 드러나죠? 그죠? 거절은 고객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거절을, 왜 거절하냐면요, 계약을 하는 순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험 같은 경우 한번 사인하는 순간 10년 코 걸리죠? 그러니까 본심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인하는 순간 무슨 일 벌어집니까? 할부값 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책임감이잖아요. 물론 획득하는 것도 있겠지만 감당해야 될 것이 생기니까. 여러분, 부담이 안 된다면, 계약을 해서 부담이 안 된다면 고객들은 막 계약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수당도 없어, 특징이. 그죠? 그런 상품들은 수당이 별로 없어요. 고객이 충분히 부담이 될 만한 상품을 취급하니까 여러분들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합이 생긴 겁니다. 왜 고객들이 거절하느냐? 거절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인간은 3번 이상은 거절하고 봐요. 왜냐면 결정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결정하기 좋은 게 뭐예요? 군중심리 아닙니까? 남들 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하는 것. 이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절은 여러분 고객의 본심이야. 다시 말하면 거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거절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본심을 드디어 알 수 있게 되는 순간이에요. 거절 처리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거절이 듣기도 싫고 짜증나고 상대하기 싫겠지만 프로 영업인은 결국 거절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거절을 통해서 고객의 본심을 확인하고 이 고객과 비즈니스를 앞으로 영위할 자인지를 딱 찍어내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절해야말로 고객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순간이면서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을 여러분들의 진실로 부딪힐 때, 이겨낼 때 여러분들의 계약이 딱 발생하는 거고, 고객의 본능을 여러분들이 밀어냈을 때 여러분들의 계약과 성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진짜 거절은 뭐냐? 이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절. 그죠? 거절이 아닌 거절. 거절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왜 안 했는지를 몰라. 그건 최악의 거절이에요. 그럼 무슨 일 벌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희망 고문해요. 아, 혼자 상상의 나래 펼쳐져. 다음에 가면 하겠지. 안 합니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절 처리를 하려면 거절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거절의 이유를 알면은 빨리 단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항상 뭔가 탈출구가 생긴단 말이죠. 최악의 거절은 뭐냐면 이유를 모르는 거절이에요. 이 사람이 거절했는데 이유를 몰라. 가격 때문에 하는 건가? 내가 싫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뭐 친척 중에 누가 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이 없나? 왜 이런 거절을 당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팩트 앤 필링 파인딩에 실패한 거예요. 팩트 앤 필링 파인딩이 제대로 되면 이러한 일이 안 생겨요. 거절도 명확해져요, 특징이. 이 전 단계엔 팩트 앤 필링 파인딩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때 만약에 정확한 팩트 앤 필링 파인딩을 받았으면 이 거절이 안 나와요. 자, 이 거절이 여러분들을 맞가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는 거절은 여러분들을 희망 고문하게 만듭니다. 아, 이 사람이 언젠가 하겠지 라는 착각에 빠지면서 그 다음부터 활동량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 가도 안 할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또 가서 자꾸 여러분들이 뭘 한단 말이지. 시간 낭비를 한단 말이죠. 진짜 거절은 바로 이유를 모르는 거절이라는 거. 그러면 어떤 거절이 감사한 거절입니까? 확실한 거절. 확실한 거절. 여러분들이 처리하기 힘든 거절. 명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명확한 거절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제안이 명확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제안서가 방대하거나 뭉뚱그려져 있으면 고객도 뭉뚱그리게 거절 때려요. 그럼 여러분 이유를 모르고 성장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답답해지는 것이죠. 왜 거절당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푸념하죠. 아, 우리 회사 상품이 경쟁력이 없나 보다.
아니면 내가 세일즈의 적성이 안 맞나 보다.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제안이 명확하고 여러분들의 주장이 명확할수록 거절도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이유를 모르는 거절이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했던 양식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절 처리는 거절 처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거절에 동의하고 사실을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절이 나왔을 때 저항하시면 안 돼요. 고객들이 거절한다고 그것을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그거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고객이 거절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맞상대하거나 언쟁 벌리시는 분, 그거 최악이죠, 최악. 그거는 중요한 거는 다음 후속다, 다음 거래도 망치거니와 감정이 상하고 여러분들이 멘붕이 가게 돼 있어요. 급기야는 여러분들이 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직업적인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왜? 여러분, 고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무조건 고객이 이겨요. 세일즈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의 거절은 너가 싫다가 아니라 아니에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고객의 거절은 구매를 안 한다는 것이지 않나요? 그 구매를 안 한 이유를 알면 되는 거죠. 자, 고객들이 구매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절에 동의해 보셔야 돼요. 고객이 거절하면 수긍을 해야 돼.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상품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거절에 동의하셔야 돼요. 거절 이렇게 빨아들이지. 거절 처리라는 것은 여러분, 거절 나왔을 때 말로 부시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막 한 방에 꺾고. 여러분들이 이 거절 처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고객 거절을 막 내가 찍어 누르고, 그럼 반드시 AS에 문제가 생겨요. 순간적인 파워로 그걸 확 찍어 누르면요, 100% 여러분들 캔슬이 나거나 이 계약 철회 무조건 이 취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고객의 본심, 바로 거절이 나왔으면 동의하셔야 돼. 수긍을 해야 돼. 아,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상품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고객의 거절에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맞장을 쳐줘서, 아, 그러시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서비스를 더 클로징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절을 동의하십시오. 그러면 고객이 순순히 거절한 이유를 알게 돼요. 왜 이유를 모르는 거절당하냐면요, 여러분 고객이 거절당했을 때 세일즈맨이 수긍을 안 하면 고객들은 이유를 잘 얘기 안 해요. 왜? 뭐하러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해줍니까? 나는 그냥 거절했을 뿐인데, 마음에 안 들어 거절한 건데 왜 내가 그걸 시시콜콜 왜 그 세일즈맨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거절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음식 맛이 엉망진창이야. 일단 저는 그 가게에 관심이 없고 다시 안 오면 그만이니까 오지도 않아요. 그죠? 다시 안 오면 그만이니까 1번. 2번 상황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이 주인장 좀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계산할 때, 아, 사장님 여기 음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사장이, 아니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뭐 아니, 퉁명스럽게 하면 이제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해주죠? 오지도 않아. 이제 사랑 여기 끝이야. 그죠? 자, 세 번째 뭡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때, 그러셨습니까? 그러셨구나. 뭐가 문제예요? 제가 오늘 밥값 안 받을게요. 제가 좀 뭘 좀 수정하면 될까요? 그럼 내가 얘기해 주겠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음식점 또 가겠어, 안 가요? 수정된 나왔네, 애정이 생기니까 또 가게 돼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절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거절하는 사람이 결국 구매한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거절 날라왔을 때는 거절에 동의하시고 수긍하셔야 돼요. 아,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계약은 성과지만 거절은 여러분들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거절 많이 당한 사람들이 왜 성장을 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에 맞상대하면 이 이치를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이 날라왔을 때 거절에 동의하셔야 돼요. 아,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아니, 부족했으니까 안 했겠지. 아닌가요? 네, 거절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고객이 진실을 알려줘요. 뭐가 부족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기회를 줄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절 처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예전 실전 영업했을 때, 이것은 십몇 년 전 양식이구나. 2005년도, 2006년도 거니까. 거절 나온 고객한테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 매달 며칠 해갖고. 고객님, 제가 오늘 이렇게 제안 드렸는데 뭔가 불편함이 있으셨나 보네요. 아, 뭔가 마음에 안 드셨나 보네요. 그럼 제가 꼭 기억해뒀다가 다른 거, 더 좋은 거라고는 꼭 제가 잊지 않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아니면 제가 이러한 고객 거절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부족한 거 알려주시면 제가 꼭 기억해뒀다가 더욱더 성장한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달라면 다 적어줘요. 여러분 그런 세일즈맨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봤죠? 그럼 고객들은요 흔쾌히 이거 적다가도 니즈하게 되는 분도 봤었어요. 네, 적다가도 적어주십시오 하면요 적어줘요.
그 진실이 또 드러나. 왜? 말로 하는 거절과 글자로 하는 거절은 틀리거든. 글자로 하는 거절은 증거가 나와요, 특징이. 그래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적다 보니까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5월달에 적타게 되면 꼭 할게요. 그럼 나중에 5월달에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영업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뭐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오답 노트 있지 않습니까? 항상 시험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점수 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보는 이유는요. 왜 틀리는지 틀리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의고사 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진짜 시험을 앞두고 모의고사 보는 건데, 그죠? 뭐 틀렸는지. 세일즈도 똑같습니다. 거절은 반복돼요. 클로징은 세일즈면 항상 겪는 게 클로징 아닙니까? 클로징이야 계약 나오니까. 그럼 실패에 대해서 실패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오답 노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왜 실패하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의 실패 노트. 이것이 여러분들 엄청 쌓이게 되면요. 여러분들 자산이 됩니다. 이것이 점점점 쌓일수록 여러분들 엄청난 클로징 마스터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당장 실행하십시오. 이 비슷한 양식 만드셔갖고 항상 클로징에 실패하셨을 때 고객한테 정중하게 요청하십시오. 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왜 실수했는지 뭐가 실패했는지 꼭 적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한번 1년만 여러분이 거절당할 때마다 이것을 받으셔갖고 한번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약점, 단점이 드러나면서 여러분들은 1년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세일즈는 항상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오늘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들. 계약은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은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권유하면 고객은 안 해요. 최고의 클로징 마스터, 최고의 상담가, 최고의 영업인은 시킨단 말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안에 대해 내가 하는 제안에 대해 100% 확신이 있으면 내가 정말 고객 입장이 되어봐도 타당해. 이걸 안 하면 이상한 거야. 그러면요 고객에게 계약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당장 사인하라고 시켜요. 특징이. 예. 볼펜 쥐어주고 행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계약은 행동을 일으키는 건 단계 아니에요. 클로징이라는 것은 여러분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검토는 초회 면담에서 끝날 거예요. 끝났고 팩트 필링 파인딩에서 이미 끝났단 말이죠. 바로 클로징이라는 것은 할까 말까 해서 하게 만드는 건데 시키는 거란 말이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라면 자식한테 공부를 시킵니까? 권유합니까? 시키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이라면 정말 절친한 친구한테 종교를 권유해요? 시켜요? 시킨단 말이에요. 교회 무조건 나와봐. 너 야 법당 한번 나와봐. 너 어디 좀 해봐. 아닌가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요. 운동을 당장 안 하면 큰일 나요. 운동 시키겠죠? 이게 세일즈와 똑같아요, 원칙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확신에 불타고 고객의 상황이 입장됐을 때 너무나 타당해.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상품을 할 수밖에 없어. 정말 이 사람은 나하고 인연이 돼야 돼. 이런 확신의 불덩어리가 되면 고객한테 시키게 돼요, 특징이. 저는 그거 전문가였어요. 저는 항상 시키는 사람, 무조건 저는 고객한테 볼펜을 그냥 직접 쥐어주고 사인하라고 시킨단 말이죠. 이게 클로징 파워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고객이 더 믿어요. 여러분, 갈등의 순간일 때, 사람은 갈등의 순간일 때 왜 외로운지 아세요? 그 갈등의 순간에 자기 붙잡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혼자 결정해야 되니까 고독한 거야. 그런데 제가 세일즈맨이 뭐가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인할까 말까 하는데 세일즈맨이 팔짱 끼고 알아서 하세요. 책임은 당신이 것입니다. 그럼 고객은 안 해요. 도망가 버리고. 그죠? 두려우니까. 그때 세일즈맨이 고객한테 달라붙어갖고 볼펜을 쥐어주고 저를 믿고 쫓아오십시오. 당장 사인하십시오. 할 때 고객은 마음에 안 돌라. 오히려 안 돌아가요. 특징이. 안심이 돼. 그래. 저 정도 확신하면 내가 한번 당신 믿고서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니 그러면 그냥 제품이 그렇게 좋으면 저절로 팔려야죠. 뭐하러 자동차 영업사원을 고용합니까? 뭐하러 영업사원 고용해요? 아니 제품은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 상품을 매개하는 세일맨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인 거예요. 결정의 매개차나 말이죠. 여러분들의 확신에 차 있으면 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계약은 권유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거예요. 시키려면 그래서 고객이 입장이 돼봐야 돼. 내 입장만 가지고 고객한테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책임 못 질 것 같으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두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객 입장에 대해서 경청과 초회 면담과 팩트 앤 필링 파인딩을 통해서 다 고객 입장을 수렴하고 정말 내가 신뢰관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정말 이건 타당해. 이건 진짜 내 설명드는 것보다 사인하는 게 당장 중요해.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길게 얘기하지 않고 고객 손에 볼펜 쥐어주고 남 믿고 쫓아오십시오. 팍! 집히게 돼 있어요. 이게 최고의 클로징이에요. 고객님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책임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이 상품 이거 딱 가입하시고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사인하십시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고객은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 영업이에요. 카리스마 영업. 예. 여러분 이거는 연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 신청도 프로포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막 구구절절 설명하면 믿음 안 가요. 남 믿고 쫓아오십시오. 누구씨? 이럴 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왜 정치인들을 숭앙해요. 막 유명한 위인들 그들은 그 행동을 일으키는 거거든. 나를 믿고 쫓아가라. 팔로우 미. 막 이거 이게 클로징 파워. 자, 고객의 마음을 불을 질러셔야 돼요. 왜 여러분 열정이 필요합니까? 세일즈에는 열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바로 이게 클로징이야. 여러분 이 냉담한 고객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클로징은요, 불을 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교육 듣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영업을 하다 보면 마음이 식죠? 자꾸 식어요. 초심 때 뜨거웠던 마음이 시간 가면서 식고 지식과 스킬은 향상되는 것 같이 마음이 식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상대할 것은 마음이지 지식과 스킬은 저 뒷전에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세일즈맨한테 필요한 것은 항상 불타는 마음, 고객에 대한 열정, 열망, 갈증 이거거든. 마음의 마음. 내 마음이 뜨거야 고객 마음에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이 차가운데 고객 마음을 어떻게 불을 붙입니까? 구매라는 단계는 여러분 불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화라산 같은 열정에다가 그냥 휘발유통 짊어지고 갖고 고객한테 뿌리고서 불 딱 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클로징이란 말이죠. 고객의 마음에 불을 질러라. 이것이 바로 클로징의 가장 최고의 최고. 자, 그럼 무슨 일 벌어져요? 불덩어리에 대고 불을 붙였어. 또 헐헐 타. 그럼 또 불 지르고 싶게 되죠. 그럼 미친 듯이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들 영업이 힘드냐? 뜨거워졌어. 고객 만나는 시베리아야, 시베리아. 불 붙이긴커녕 나도 전염돼갖고 마음 차가워졌어. 그럼 누구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죠? 불 꺼져갖고. 그래서 여러분 이 클로징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클로징을 통해서 불 붙인 마음을 전염시키면 오케이. 더 뜨거워져, 이제. 그죠? 내 편이 늘어났으니까. 그럼 이제 방화범 되는 거예요, 맨날. 전국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불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신나고 재밌겠죠. 아닌가요? 이게 바로 클로징 마술의 가장 핵심입니다. 클로징의 마술사가 되려면 마술을 걸 만한 존재가 있어야 돼. 그게 고객이란 말이죠. 그럼 마술이 성공할 때마다, 불 붙이는 게 성공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신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만 만나라. 어디 만날 사람 없나? 끊임없이 전화하고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나면 만날수록 강화되고 만나면 더 성취감, 만족감, 고객 만족 하면서 거기에 또 내 광팬 생기죠.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맛을 보셔야 정말 진정한 세일즈맨이고 이 맛이 항상 유지될 때 여러분들은 저절로 하이퍼포머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가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원래 스탠딩 강의에서 더 폭발하고 오프라인 강의 때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 오프라인 강의 때 오늘 강좌에서 못했던 클로징의 매력 이거 한번 실전에서 제가 한번 롤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특히 조인톡에서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클로징 어떻게 하는지. 아주 불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방송이지만 제 에너지 느끼시죠? 실전에서 더 파워풀해집니다. 저는 거의 핵폭탄 수준으로 날리는 사람인데 이게 클로징 파워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불을 지르냐?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돌아다니고 전화해서 계속 불을 붙이는 작업이에요. 이게 강의 듣고 뭐하고 잘하는 사람 뭐 용광로 같은 사람 찾아가고 에너지 기운 받고 영어 경험 많은 사람한테 가서 연료 받고 하면서 계속 불 지르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선택한 보람이겠죠. 그쵸? 여러분들 클로징 마스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제가 에너지를 좀 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다음번 시간에 이 베스트 팁, 이제 클로징에 대해서 큰 줄기를 제가 카테고리를 말씀드렸죠. 이제는 몇 가지 또 파워 팁을 알려드리고서 이 클로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렬한 상황과 응원 보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제가 좀 답을 못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좀 바빠서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퍼포먼스, 오늘은 당장, 자,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클로징 안 된 곡 가다 쳐들어가니까 확신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이 고객만큼은 내가 어떻게든지 볼펜 쥐어주고 당상시키세요. 당장 사인해!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